자, 그래서 1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33조 해석과 관련해서 자,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의 문제라고 그랬죠. 성립의 문제를 다루고 단서는 분정신분범에 한해서 과형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서 치과 기공사들로 하여금 내온 환자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 신분범이죠. 원래 신분범이 비신분자에게 이 교사를 하는 거죠. 가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죄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가중 처벌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하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요 비신분자가 만약에 뭘 저질렀느냐? 자, 진정신분범을 저질렀다. 진정신분범을 그러니까 신분이 있어야만 저질러지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 비신분자가.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 이 가공하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원래 요 사람이 신분자이기 때문에 신분자죠. 요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간접 정범이죠. 당연히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했으니까 요건 간접 정범이 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여기가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부진정 신분범이다. 부인정 신분범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부인정 신분, 여기가 이제 가중된다는 거 아니야. 가중 감경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분범, 여기는 지금 교사한 사람들은 요거는 신분범이기 때문에 요거 뭐가 되겠어요? 그냥 단서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있는 사람들은 신분 있는 사람대로 가면 되는 거고, 신분 없는 사람은 신분 없는 범죄로, 더 약한 범죄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죠. 갑이 을을 사주해서 이렇게 이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는데 누구를 죽이라고 했냐면 갑의 부, 우리 아버지 좀 죽여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비신분자죠. 을은 여기는 비신분자이고 여기는 신분자죠. 뭘 가지고? 살인죄. 어떤 살인? 존속살인과 관련돼 가지고 이 죄와 관련이 돼서 갑은 신분자고 을은 비신분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행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각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존속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비신분자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설령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여기는 살인죄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치과 의사가 대량의 환자 유치를 위해서 내온 환자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동인들이 각각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 어떻게 한다? 의료행위, 무면 의료행위죄의 뭘로?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거. 뭐 당연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번 지문. 자,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서 치과 기공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쭉 나오죠. 이 내용들은 뭐가 된다? 무면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해가지고요. 공모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동정범에 해당하겠습니다. 또 맞고. 자, 다음 리을번 공직선거법 275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 위반죄 의 죄와 관련해서 각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해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거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일단 주체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주체자 등과 같이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주체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주체에 해당해서 주체에 해당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가공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뭐예요? 신분이 없는 자죠. 신분 없는 자고 여기는 신분이 있는 자입니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행위에 가공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뭘로 하면 돼요? 전 3주의 규정에 처한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건 뭐가 되냐면 공동 정범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공선법이 조금 이제 이상한 내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공선법의 내용을 보면 요 당시에 이 공선법은 그 조문에서요 113조인가? 예, 113조입니다. 113조에는 뭐가 있냐면 후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조문 114조에서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 이렇게 돼 있고 115조는 이제 제3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각각 이 범죄의 주체를 따로 규정을 해가지고 범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분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각각 요 신분이 여기 후보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됐을 때는 주체가 안 될 거고 서로 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원래는 이제 뭐가 돼야 된다? 공동정범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주체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제3자가 이럴 수 있죠. 제3자가 누구한테 가공을 해서 후보자와 가공을 해가지고 이 후보자가 죄가 되었다. 공사범이 됐다. 그럼 그렇다면 원래 총론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 제3자와 여기 죄 있는 요 두 사람을 후보자를 다 묶어가지고 뭐가 되겠다. 요거는 공동정범이 된다. 요건 맞을 수 있죠. 공동정범이 되지만 하지만 우린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이게 총론의 일반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절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뭐야? 일반 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건 이 처벌 규정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이제 형법 8조입니다. 형법 8조 단서를 보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 여기에 규정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뭐예요? 제3자는 제3자대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처벌 행위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묶어가지고 형법 총론의 이야기를 해서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지문을 보시면은요. 공직선거법에서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 주체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아까 우리가 후보자 각각 개별적인 조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후보자, 후보자의 부인, 제3자.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후보자가 이렇게 가공을 한다거나 뭐 부인이 이렇게 가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혀 별개의 자들인데 이런 자들과 합쳐가지고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만약 미음번 횡령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회계관계 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서 이게 뭐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지위에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다. 자, 이게 뭐다? 이거 부인정 신분범이다. 따라서 회계관계 직원 또는 국가정보원장 이런 사람들이 공모했답니다. 공모. 가중처벌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진정. 부진정 신분범인데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관자가 네, 신분관계 이런 형중이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회계관계 직원 이런 사람들이요. 보관자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의 피고인은 사실은 신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통령. 근데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걸 해버렸다. 경제적 공동체 같이 해버렸으면 이 대통령, 이 사람은 뭘로 처벌할 거냐? 성립은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성립은 이제 중환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뭘로 간다? 그냥 횡령죄로 처벌된다. 보통 범죄로 처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뭐 1번 문제가 조금 뭐 설명하는 시간은 뭐 까탈스럽게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이 결론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뭐 문제는 쉽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리을번만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